자, 부가가치세 이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되게 많이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많이 부가세 뭐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커피 먹고 받은 영수 중에요. 커피 먹고 받은 영수 중에 보시면 여기 부가세가 500원 들어가 있죠. 물품가액은 5,000원, 500원. 그래서 5,500원이 합계가 돼서 우리가 돈을 낸 겁니다. 이제 커피를 사 먹으면 5,500원을 내면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가세가 어떻게 세금이 가져되는 거냐. 이걸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면은 제한운용에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겁니다. 소비에서 과세를 창출해서 소비한 게 있다면 거기에 세금을 내는 거다. 그래서 이걸 외국에서는 소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는 이름을 부가가치세 이렇게 부르지만, 그래서 소비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과정은 구체적인 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법. 말이 좀 어렵죠?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씁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는 이제 각 사업자, 여기 우리가 커피를 이렇게 사 먹었으면 커피를 판매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에 요 5,000원에 10% 세율이 부가세율이 10%예요. 그 곱한 게 부가세 총 매출세액인데 그 중에 사오면서 낸 세금이 있다면 그건 빼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납부할 세금이 돼요. 그래서 앞에 단계에서 세금 낸 걸 공제한다. 이런 말로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전단계 세액공제법 좀 까다로우니까 요 커피 판매한 상황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예를 들어 커피가 아까 5,000원이었는데 원두를 수입한 업자가 1,000원의 커피를 사와서 1,000원에 국내에 원두 도매상한테 팔았어요. 1,000원에 팔았고, 그 다음에 원두 도매상은 다시 2,000원에 커피 판매하는 카페에 팔았고, 카페에서는 5,000원에 소비자한테 커피를 판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소비자한테 커피 팔고 500원을 받았죠. 부가세로. 그래서 5,500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세금의 납부 과정은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원두 수입한 애는 1,000원에 도매상한테 팔았고, 그 다음에 도매상은 다시 2,000원에 커피 판매하는 카페에 팔았고, 카페는 5,000원을 받고 소비자한테 판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부가세가 어떻게 징수되느냐? 이걸 같이 이해하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 수입업자가 1,000원에 비사업자 원두 도매상한테 팔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원두 도매상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1,000원짜리를 샀으니까 이 원두 수입업자는 1,000원에 팔 때 부가세 100원을 합쳐서 1,100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커피 5,000원짜리 사면 5,500원을 내는 것처럼 여기 비사업자도 1,000원짜리 사면 100원 더해서 10% 100원 더해서 1,100원을 원두 사업자한테 돈으로 주죠. 그 다음에 원두 도매상은 다시 카페에 2,000원에 이 원두를 팔면 받는 돈은 어떻게 되느냐? 그 2,000원에 10% 200원 부가세를 더해서 2,200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럼 카페 입장에서는 2,200원을 지급하고 지금 원두를 조달해서 소비자한테 판 거죠. 최종 소비자, 여러분이 이제 커피를 마시게 되면 5,000원에 파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내는 돈은 5,500원인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커피값은 뭐냐면 5,500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5,500원은 사실은 5,000원이 커피값이고 500원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합쳐서 5,500원을 낸 거야. 그래서 5,500원을 카페에 돈을 내고 커피를 먹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500원, 여러분이 낸 500원은 어떻게 세무서에 실제로 이제 돈이 가게 되느냐 과정을 보면, 납부 과정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여기 원두 사업자는 이거 원두를 팔고 1,000원을 팔면서 100원의 부가세를 받아냈잖아요. 요게 매출세액이야. 내가 팔고 받은 거 매출액에 10% 세율 곱한 거. 근데 따로 사온 건 없잖아. 그럼 매입하면서 냈던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돈은 100원인 거야. 그래서 이 100원에 해당되는 거를 이 원두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죠. 100원을. 그 다음에 이제 원두 도매상. 이 도매상은 자기는 2,000원을 주고 카페에 팔았잖아요. 그럼 2,000원이 매출이에요. 2,000원 매출액의 10% 200원에 해당되는 매출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거야. 총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한 건 200원에 2,000원에 해당돼서 거의 10% 200원이 있는데, 이 200원에 해당되는 2,00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전 단계 앞에서 낸 거는 빼주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낸 게 뭐냐?
여기 이 원두 사업자가 원두 수입업자한테 1,000원 주면서 1,000원에 사오면서 100원의 부가세를 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매입세액을 100원 우리가 부가세 부담한 게 있으니까 이미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부가세라고 따로 낼 거는 요 전체 매출세액 200원 중에 원두 도매상이 원두 수입업자한테 사오면서 100원 매입하면서 부가세 부담한 100원 뺀 100원만큼만 요 B사업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사업자가 지금 얼마네요? 원두 사업자한테 1,000원에 팔면서 100원 냈지? 부가세 100원을 납부해요. 그 다음 B사업자는 얘의 부가가치는 2,000원인데 그거 20% 200원이 부가가치 매출세액인데 이거를 매출하기 위해서 원두 사오면서 1,000원을 우리가 사오면서 100원의 부가세를 냈단 말이야. 얘한테 지급해줬죠. 그래서 그걸 뺀 100원만 B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사업자, 카페 입장에서 보면 나는 5,000원에 팔았죠. 5,000원에 팔고 소비자한테 500원 붙여서 5,500원을 받았어. 그럼 매출세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5,000원 매출액에 대해서 10% 500원 된 겁니다. 그럼 전체 창출한 부가가치 5,000원 분의 5,000원의 10% 500원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총액인데 내가 이 500원의 부가가치세 매출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부가가치세액 500원을 부담한 이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사오면서 얼마를 미리 지급한 거예요. 여기 2,000원짜리 원두를 사오면서 200원을 지급했잖아. 그게 매입세액이야. 그러면 요 카페업자는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면 될까요? 매출에서 소비자한테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어. 매출세액. 근데 우리가 사오면서 200원은 이미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가 부담한 게 있었으니까 그 200원을 뺀 300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무서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 A사업자한테 100원을 받았고 B사업자한테도 100원 받았고 마지막 C사업자 카페에도 100원 받았기 때문에 토탈 얼마의 세금이 세무서에 들어왔겠어요? 500원의 세금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세무사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요 사업자들이죠. 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실제로 부담한 사람은 누구야? 이 500원은. 500원을 부담한 사람은 사실은 얘야.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500원 냈는데 최종적으로 소비될 때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 부분에 세금을 낸 건데 이거를 앞에 사오면 업자끼리 서로 앞에 단계에 세금 낸 부분을 공제해줘서 각각 부담할 부분이 있고 결국 그걸 합친 전체 금액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 마시면 그 5,000원에 해당되는 거에 10% 500원은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야. 커피 마신 사람이죠. 500원 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최종 소비자, 최종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인데 막상 납세 의무자는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죠. 요 세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불일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건 간접세라고 해요. 간접세. 간접적으로. 결국 이 사람한테 받아내서 실제로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예를 주세. 우리가 술 먹으면 그 세금 내거든요. 그 술 사면 거기에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럼 주세 같은 것도 돈은 사실은 소비자가 낸 거야. 술 살 때. 근데 그거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의무는 그 주류 업체, 그 업체에 세무서에 내야 돼요. 그러면은 담세자는 주세를 내는 사람은 술을 산 사람이지만 납세 의무자는 술을 판 사람, 그 술 업체가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 이해되시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나오면, 예를 C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액이 나오면 그 매출액의 10%가 매출세. 그 다음 매출세에서 뭘 빼요? 내가 이걸 매출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분과 관련해서 부가세 냈던 부분, 매입세액을 빼면 우리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야. 전 단계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면 그 차이가 내가 부담할, 내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300원은 사실은 요 C사업자가 내는 거야. 최종 소비자 거를 대신 내주는 거야. 최종 소비자가 사실은 부담한 거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세자는 누구다? 이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근데 그걸 세무서에 내야 될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요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자죠. 요 500원을 누가 납부한 거야? 요 전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나눠서 자기가 부가치 창출한 것만큼 납부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게 한다. 그래서 담세자,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그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는 서로 달라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